안녕하세요. 오늘 중강의 진행을 맡은 아로싱킹의 문혜연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실로 들어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처음이라서 낯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중강의를 통해서 교사교육과 교재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때문에 그동안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시간에 대한 구애라든지 질의응답 시 부담감 등 다양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서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강의 시작 전 제가 모든 분의 오디오를 음소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주변 소음으로 인해 강의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채팅창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가 마무리된 후 채팅창을 활용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채팅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강의를 진행하다가 제가 채팅창을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질문들을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채팅방에 교육 영상을 따로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의는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싱킹메이커 카페에 업로드 될 거니까는 거기서 한 번 더 못 들으신 내용, 못 들었거나 아니면은 지나치신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은 코딩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제가 한 이야기들은 잘 들리셨어요? 네. 그래서 코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들 들어는 봤지만은 코딩이 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쵸?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코딩이라고 하면은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거를 말해요. 컴퓨터처럼 생각하면은 컴퓨터처럼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컴퓨터랑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컴퓨터랑 대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까요? 바로 미래 사회의 소통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와닿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일상 속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들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면은 업무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컴퓨터 없으면 업무 어떻게 보세요? 업무 잘 보시나요? 우리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요. 컴퓨터 없으면 업무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들? 뭐 가위로 오리거나 아니면은 그쵸. 손으로 쓰거나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쵸? 자필로 쓰거나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저희에게는 어떤 도구가 생겨났어요, 선생님? 컴퓨터라는 그쵸? 컴퓨터, 노트북이라는 디지털 도구가 생겨남으로써 저희는 업무를 정말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요. 냉장고에서 터치 한 번이면은 집 앞까지 물건이 배송 와요. 그쵸? 또 스마트폰에서 터치 한 번이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컴퓨터랑 인간이랑 소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채팅창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컴퓨터들이 아마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중간에서 대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소통 수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코딩 교육을 통해서 코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가실까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코딩 교육을 하게 되면은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학부모 상담이 있죠. 그래서 코딩 교육을 진행한다 보면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생소하기 때문에 아마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코딩이 뭐예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많은 예시를 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이해만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는 코딩이 뭐예요? 라고 학부모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딩 교육은 뭐예요?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코딩 교육을 유아기 때 해야 될까요? 왜? 바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놀이하듯이 친숙하게 배우려고 코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 3월 달 만약에 학부모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네, 라고 답변 열심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3월 달에 학부모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교재 구성, 아로싱킹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헬로 싱킹 메이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싱킹 메이커 파이, 베이직, 메가, 기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헬로 싱킹 메이커는 만 3세 교재, 베이직은 만 4세에, 메가는 만 5세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가 같은 경우에는 초등용 교재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원에서 우리 5살, 5세 친구들, 7살 친구들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원은 이전에 싱킹 메이커 단계를 밟아온 만 5세 친구들한테만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도 약간 유아들이 하기에는 좀 이전 단계를 없이 그냥 처음 코딩 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교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각 교재별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헬로 싱킹 메이커입니다. 우리 헬로 싱킹 메이커는 몇 세 교재라고 했었죠,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그쵸, 그쵸.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네요. 맞아요. 만 3세 교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 3세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돼요. 헬로 싱킹 메이커의 가장 큰 교육 목표는요.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었죠.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디지털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헬로 싱킹 메이커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킹 메이커를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헬로 싱킹 메이커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의 기초를 배워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조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 있지 않나요? 처음 들어본, 그쵸, 그쵸.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있는데, 맞아요. 선생님들 말대로 우리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만 3세부터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 그냥 숨 쉬듯이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어른 보면 인사하고 내 물건 스스로 정리하고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 꽃밭 어린이집 선생님.
기본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즘 스마트폰, 디지털 도구 어떻게 사용해요? 오락을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란 도구는 이렇게 오락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이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볼 수 있고요. 그다음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또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디지털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세요,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우리 헬로 싱킹 메이커에서 가장 큰 교육 목표는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싱킹 메이커 파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싱킹 메이커 파이의 가장 큰 목표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미래 역량을 준비하는 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과 제가 좀 전에 컴퓨팅 사고력은 뭔지 이야기했었죠.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께 길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헬로 싱킹 메이커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싱킹 메이커 파이에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재의 교육 목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헬로 싱킹 메이커부터 1호의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1호 구성은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는 뒤에 있는 큰 동화는 교사용 동화이고요. 작은 플래시카드는 유아용 플래시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 커다란 동화는 선생님 동화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동화를 읽어주시고 반에 비치해 둘 수 있어요. 자유선택 영역의 언어 영역. 책꽂이에다가 매달 오는 동화, 리터러시 동화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화랑 관련된 내용을 플래시카드로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달 이렇게 동화랑 똑같은 내용의 플래시카드를 가정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가져가게 되면은 1년 동안 또 여러 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원과 가정에 비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형 활동이 있어요. 이 조형 활동도 만 3세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맵보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맵보드는 로봇을 활용할 때 놀이할 수 있는 놀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달 놀이판이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날은 놀이판처럼 맵보드가 제시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로봇을 활용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교구제가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내역이에요. 첫 번째로 연간 교육계획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 교육계획안이 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안은 선생님들이 원해서 출력하셔서 보실 수 있는 자료이고요. 월간 교육계획안은 우리 가정으로 보내는 자료인데 여기에는 우리 주제 관련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가 나와 있고요. 또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통해서 이달 우리가 배운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사 자료가 함께해요. 아무래도 만 3세 교재이다 보니까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는 교재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자료랑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안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킹 메이커 파이 1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호는요, 일단 만 4세, 5세, 또 초등형 교재로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먼저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블록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개인용 맵보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맵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싱킹메이커 파이에도 마찬가지로 연간 교육계획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 교육계획안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월간 교육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가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 가이드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싱킹메이커 파이 같은 경우에는 싱킹 주제라고 해서 코딩 요소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처음 접하는 단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유아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교사 가이드에 담아냈어요. 아이들한테 이 코딩 요소, 코딩 주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상호작용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영상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한 달 동안 뭐 배울 거야 라는 내용을 1주차 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싱킹메이커 파이 수업을 하신다면은 1주차 때는 이 하이암의 영상을 보여주시고 연계되는 활동 한 가지만 하면은 끝이 나요. 그 다음에는 블록 가이드 영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블록판 보여드렸죠, 선생님.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블록판이 아마 처음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 약간 헤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홀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문 교재 교육 또는 준 교재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이거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카페 혹시 다 가입하셨나요? 아, 가입하셨군요. 아직이세요? 만약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서는 바로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내일 바로 확인하고서는 등록해 드릴게요. 그래서 카페에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선생님.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많아서 가입 안 하셨으면은 꼭 해주셔야 돼요. 카페는 일단 아로싱킹 싱킹 메이커 카페이고요. 또 제가 이제 좀 전에 하이아미 영상이나 블ог 영상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영상들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먼저 카페 가입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카페 가입은 다음 카페이고요. 다음 카페에 아로싱킹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싱킹 메이커라는 게 뜰 거예요. 그럼 싱킹 메이커 카페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카페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닉네임인데요. 닉네임으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단이름, 원이름, 반이름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싱킹 유치원 아로반이면은 싱킹 유치원 아로반이라고 닉네임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 후에 바로 등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그 전에 이제 가입을 하고 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교사 등업 요청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등업 요청 게시글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 후에 바로 등업해 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등업이 되시면은 모든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주요 게시판은 싱킹 메이커 파이 게시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매뉴얼도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아미 영상이라던가 연 월간 교육계획안, 교사 가이드, 구성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라도 교재를 활용하시다가 뭐 오타나 수정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은 문자로 보내드려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문자를 확인하실 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알림이 게시판에다가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 들어오실 때 한번 싱킹 알림이 게시판을 확인하시면은 놓치시는 거 없이 수업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하이아미 영상이랑 블ог 영상 올려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하이아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카페에 들어가서 게시판 찾아서 막 게시물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걸리고 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유튜브 채널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편하게 그냥 바로 유튜브 채널에다 검색에다가 뭐 하이아미 159다 검색하시면은 영상이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는 블록시원 영상, 하이아미 영상, 싱킹메이커 율동 영상 이렇게 영상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먼저 헬로 싱킹 메이커입니다. 우리 헬로 싱킹 메이커는 만 3세 교재이고요. 3월달 교재는 활동 주제는 우리 주변의 도구예요. 그다음 교육 목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도구의 이름과 쓰임을 탐색하고요. 스마트폰과 로봇도 도구임을 인지해 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3월에 아마 신입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경력자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 3월에 아이들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 어떤가요, 선생님? 우리 수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선생님? 힘들죠. 그쵸. 힘들고 적응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처음 유치원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도 이제 막 약속 이야기하고 하나부터 이제 10까지 다 규칙이랑 약속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먼저 하는데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가 이제 저도 교사 생활을 해봤지만은 교재가 너무 이제 할 게 많다 보면은 사실상 3월은 조금 힘들어요. 그쵸,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심플하게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고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적응 기간이다 보니까는 다른 호수에 비해서 조금 3월 교재는 심플하게 했다는 부분 먼저 이제 인지하시고서는 봐주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랑 동화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들어볼 동화는 모두 반가운 도구 친구들. 또 어떤 도구일까라는 동화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3세 친구들이 익숙한 도형, 세모, 동그라미, 네모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다양한 도구들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난 모양의 도구들,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 우리 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네모 모양의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때에는 저희가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자료들을 출력하셔가지고서는 가스리 보스리를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화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반에 보면은 이런 칠판이 있죠, 선생님. 용판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석으로 되어 있는 칠판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화를 이제 붙여주시고 제가 교사 자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부분을 가위로 오려가지고서는 코팅해서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랑 동화 속에 있는 물건이랑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이랑 어떤 물건이 맞는지 한번 붙여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동화를 읽고 난 다음에는 동화와 관련된 플래시카드, 작은 동화죠. 이 플래시카드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엄마랑 함께 선생님이랑 오늘 어떤 동화 들었는지, 동화 속에 어떤 도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의 도구를 도형으로 한번 친숙하게 접근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는요, 우리가 동화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도구를 확인했었고요. 그 모양의 도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실제 도구들을 한번 활용해서 붙여보는 활동을 했었죠. 그럼 이제 교재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또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도구들은 어떤 모양인지, 리모컨은 어떤 모양인지, 스마트폰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탐색을 해볼 거고요. 동화 속에 나왔던 도구들은 무엇이었지? 한번 회상해 본 다음에 동그라미 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난 시간 읽었던 동화를 한 번 더 활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랑 동그라미 해보는 활동이 진행될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도구와 디지털 도구를 한번 탐색해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양한 도형과 관련된 도구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네모난 모양의 도구, 우리가 자주 접하는 도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무엇을 하는 도구일까에 대해서 아이들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스마트폰과 다양한 앱들이 그려져 있는 교사 자료가 제공이 돼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스리까3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에다가 다양한 앱들을 출력하셔가지고 코팅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아이들이랑 붙여보면서 무엇을 하는 걸까 하고서는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 활동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우리가 오락을 유튜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임을 알고 어떤 셈이 있는지,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간단하죠, 선생님. 동그라미 해보는 활동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듣고 이해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형 활동이랑 로봇 활동이 있는데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아이들이 로봇을 조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좀 선생님들께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조형 활동은 진행을 하고 로봇 활동 경우에는 탐색해보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알아가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형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만 3세 아이들 아직 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뭐 뜯거나 아니면은 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바로 제공이 해드려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색연필로 꾸며주고 띄워주기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조형품이에요. 여기에서의 활동은 먼저 앞에는 선물 상자 모양이고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와 디지털 도구가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하나를 예시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속에다가 카미봇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카미봇을 숨겨주시고 아이들이 한번 탐색해 볼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한번 선물 상자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탐색해 보고 짜잔 하고 카미봇 파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친구 카미봇이야. 이 친구랑 우리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도 모양이 있죠. 안쪽에 전원 버튼을 보면서 이거는 무엇을 하는 버튼일까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해주셔도 돼요. 단에 보면 TV에도 있고 뭐 리모컨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이들이 한번 찾아보고 무엇을 하는 버튼일까 하면서 찾아보신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항의봇을 쏙 넣어주고 우리 주변에 드라이앵글, 가위, 리모컨, 스마트폰 모두 다 카미봇도 도구 친구들이야 라는 부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우리 로봇도 스마트폰도 모두 우리가 활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의 뒷부분에는요, 부모 교육 자료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부모님들께서 좀 고민하시는 내용, 그런 부분들을 부모교육 내용으로 담아가지고서는 부모교육 자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가정과 함께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교재는 이렇게 헬로싱킹 메이커 3월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앞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떤 교재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 교재라서 제가 심플하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어떠세요, 선생님들? 혹시 진행해 보시는데 이거 3월달에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우리 예솔유치원 예쁜만 선생님께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만 3세 아이들 게다가 이제 3월이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사실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우리 헬로싱킹 메이커를 통해서 탐색해본다. 교재를 한번 탐색해보고 우리 카미봇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이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헬로싱킹 메이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싱킹 메이커 파이예요. 우리 싱킹 메이커 파이 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업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헬로 싱킹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차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지만은 원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만3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치원에 와서 정말 밥 먹고 나면은 집에 갈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따로 이거를 할 시간이다 하는 게 사실 3월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수업 구성해 주셔도 되고요. 뭐 이거를 꼭 1주차에 해야 되고 동화를 1주차에 들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선생님. 탐색하고 관심 가져보고 좀 친근해져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수업 이제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싱킹 메이커 파이 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4주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주차마다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주차 때는 먼저 스토리텔링이 진행이 돼요. 하이암이 영상을 보게 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아미 친구 보여드렸었죠, 선생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문제인지 및 가련이 진행이 됩니다. 2주차가 되면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이 진행이 돼요. 언플러그드란 플러그를 뽑는 거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거나 뭐 패드를 활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뭐 신체 활동이나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3주차 카미봇 활동이 진행이 돼요. 카미봇 활동에서는 좀 전에 맵보드 보셨죠? 제가 놀이판이라고 했던 거, 카미봇을 활용하는 놀이판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맵보드랑 카미봇, 패드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재는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끝이 아니라요. 또 다른 문제를 제시를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문제 해결했던 방법을 떠올리면서 또 다른 문제를 활용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블럭이랑 패드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싱킹 메이커 파이 베이직 교재부터 한번 교재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베이직은 만 4세 교재입니다. 생활 주제는 3월이기 때문에 우리 원과 친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싱킹 주제는 이제 컴퓨터의 역할입니다. 목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활동이에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라 그랬죠. 제가 스토리텔링 시간이라고 했었죠. 자, 이때에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하이아미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원 상황에 따라서 뭐 인터넷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시나리오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전부 다 카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제시가 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동화 읽어주듯이 읽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화의 내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아이, 저기 앉아있는 아이 있죠? 저 아이가 유진이라는 친구예요. 베이직의 주인공인 친구고요. 이 친구가 방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카미 옐로우라는 친구, 저 가슴에 B라고 써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가 카미예요. 이 친구가 나와서 유진이 방에 컴퓨터가 정말 많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진이가 함께 내 방의 컴퓨터가 무엇이지 하고 찾아보는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교사 자료는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 유진이 방에 있는 컴퓨터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사진 자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아이들이랑 함께 우리 주변에는 어떤 디지털 도구, 컴퓨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 연계되는 활동, 1-2 활동에서는 유진이 방에 있었던 물건들 중에 어떤 것이 컴퓨터일까, 어떤 것이 컴퓨터가 아닐까 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인 물건에는 동그라미 해보면 돼요. 저희가 교사 자료로는 정답지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볼 거지만은 잘 못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정답을 체크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보고서는 따라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컴퓨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3 마찬가지로 1주차 연계 활동입니다. 먼저 이제 카미봇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카미봇도 바로 로봇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봇이고 컴퓨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미봇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고 예쁘게 색칠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인 카미봇
카미봇을 탐색하고 기능에 관심을 가져보면서 마무리돼요. 자, 그다음에 2주차가 오면은 언플러그드 시간입니다. 언플러그드 시간은 제가 신체 활동이나 음률 활동, 또 미술 활동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래서 2-1에서는 우리 싱킹 메이커 주제곡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이제 선생님께서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로싱킹 유튜브 채널에 싱킹 메이커 주제곡 검색하시면은 영상이 뜰 거예요. 율동도 같이 뜨니까는 아이들이랑 함께 노래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즐거운 노래와 율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싱킹 메이커 수업의 흥미를 느껴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2-2에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요라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카드가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 별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2-2에는 별지가 필요해요. 그럼 교재 맨 뒷장을 넘기시면은 2-2에 별지가 있어요. 별지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심심해 만화 보고 싶어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는지, 사진 찍고 싶어 할 때는 어떤 디지털 도구가 필요한지 짝을 맞춰보는 활동이고요. 이거는 다양하게 활동해 볼 수 있어요. 친구랑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친구가 심심해 만화 보고 싶어 하면은 아이가 또 다른 짝꿍 친구가 찾아가지고 제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랑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짝으로도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조금 잘 따라한다 싶으면은 카드를 전부 뒤집어 가지고서는 뒤집어 보면서 짝 맞춰 보는 활동으로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면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주차 활동이에요. 드디어 카미봇 만나는 시간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이에요. 먼저 카미봇 만나기 전에 카미봇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패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1에는 그러한 기능들, 연결하는 방법과 우리 카미봇 파일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커다랗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또 선생님들께는 이렇게 우리 각 명칭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이 돼요. 이 활동에서는 카미봇의 각 명칭과 기능을 이해해보며 마무리합니다. 자, 3-2에서는 이제 맵보드 활동에 대한 미션이 나와 있는데요. 매달, 매 호수마다 이제 새로운 맵보드와 새로운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미션에 따라서 이제 카미봇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별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별지로는 유치원 모자와 가방이 있고요. 카미봇한테 이렇게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씌워주면 되고 카미 리모컨이라는 앱을 사용할 거예요. 카미 리모컨 앱은 이렇게 생겼고요. 미션은 유치원에서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는데요. 이때 컴퓨터를 만나면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컴퓨터가 아닌 거를 만나면은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카미봇을 조작해 보시고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 싶으시면은 우리 주변의 컴퓨터를 찾아보는 미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맵보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형 맵보드는 이제 한 반에 하나씩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 교재와는 별도의 활동이에요. 우리 아이들 단체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재 수업 외로 아이들과 뭐 이제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이제 보셨을 적에 하실 수 있다 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1호의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속 다양한 앱을 탐색해보고 앱 알고리즘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뭐 메시지에서 사진첩에서 뭐 클라우드 메시지로 가자 라고 이제 알고리즘을 짜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여 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알고리즘을 짜고 그대로 움직여 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법은 교사 가이드에 제공이 되니까는 참고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대형 맵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게임 룰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선 진행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4주차가 되면 블록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블록 활동에서는요, 우리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블럭들이 있고 이 블럭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줄로 연결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블록 활동에서는 시작과 끝이 중요해 라는 부분, 시작과 끝 사이에 여러 가지 블럭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지만 시작과 끝은 꼭 해야 돼 라는 부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4주차, 베이직 4주차의 블럭 활동은 이제 원에 가기 전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원에 가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블럭 활동이에요. 그래서 줄로 한번 이렇게 아이들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유치원에 가기 위한 순서를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한번 짜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블럭을 확대 자료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 블럭 띄우는 것도 조금 어색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하셔가지고 오리셔가지고 좀 전에 뭐 융판 활용했던 것처럼 융판에다가 뭐 시작부터 알고리즘을 미리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이대로 한번 꽂아보는 거. 그렇게 진행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블럭 활동 3월 1호 베이지 블럭 활동에서는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뭐 나는 밥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씻지도 않고 유치원 갈 거야. 신발만 신고 유치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면은 정말 아이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머리도 까치지 찍고서는 그렇게 신발만 신고 유치원에 가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다시 알고리즘을 짜고 여러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짜보면서 그렇게 블록 활동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앱은 어떤 앱 사용하냐면은 싱킹 메이커라는 앱 사용할 거예요. 싱킹 메이커 앱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베이직 들어가시고 1호를 눌러주시면은 카메라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카메라 화면에 우리 블럭, 아이가 만든 블럭을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짠 알고리즘대로 이제 프로그래밍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는 프로그래밍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맨 뒷장에는 우리 베이직에 나오는 친구들과 3위부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니까는 아이들이랑 수업 시작이나 또는 마무리하실 때 한 번 더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맨 앞장과 뒷장에는 이렇게 가정과 함께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가정연계 앱 활용 방법에 대해 나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블럭을 집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가정에서도 앱만 다운받으시면은 가정에서도 계속 활용 가능하고요. 연계 활동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직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만 5세 메가 교재입니다. 메가 교재는 생활 주제는 우리 원과 친구이고요. 싱킹 주제는 컴퓨터의 역할입니다. 목차는 마찬가지로 4주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주차 때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라고 했었죠? 메가의 처음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손잡고 있는 친구들 보이죠? 나리와 우빈이라는 친구가 이 교재의 주인공 친구들이에요. 이 두 친구가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저기 뒤에 카미 블루가 있죠? 배에 M 그려져 있는 친구. 이 친구가 뭐 함께 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그네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네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카미 블루에게 앉아 여기 앉아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우리 카미 블루가 그냥 땅바닥에 털썩 앉아요. 아니 그네에 앉으라고 하니까 그네에 배를 대고 앉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카미 블루는 컴퓨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리랑 우비리가 명령을 제대로 해서 카미 블루랑 신나게 놀이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하미 영상을 보시거나 시나리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 우리 놀이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 사진 자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한번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교재 속에 있는 컴퓨터는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1-2에서는 우리가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들을 봤는데 이 컴퓨터는 옛날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래. 또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거래 라는 거를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실 거예요. 여기서는 스티커가 필요하고요. 앞장을 넘기시면은 마찬가지로 1-2에 스티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노트북의 옛날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크고 뚱뚱한 컴퓨터였대. 또 미래에는 어떤 컴퓨터로 변하게 될까? 하면서 상상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만 5세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붙여도 좋지만은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 생활은 편리해진다는 거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1-3이에요. 컴퓨터가 아닌 것을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굉장히 쉽죠. 시소랑 미끄럼틀이죠. 이렇게 쉬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머지 물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물건들은 뭐예요? 전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이죠. 그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은 그 속에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갖춘 물건이라는 것. 그러한 물건들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가 되면은 언플러그드 시간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패드나 카미보 이런 디지털 도구 필요 없이 우리 아이들이 신체 활동, 음률 활동 또는 이제 이야기 나누기와 같은 활동으로 진행이 된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보는 활동이에요. 자, 누가 더 잘할까요? 컴퓨터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복잡한 계산을 잘하는 거는 컴퓨터가 잘하고요. 친구랑 즐겁게 노는 거는 내가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한번 알아보는 활동이고요. 여기에서는 교사 자료로 이렇게 정답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이들이랑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잘하는 거는 명령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일을 잘하지만 인간이 잘하는 거, 마음과 기분을 나타낸다는 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한다는 거는 인간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거를 강조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반에 선생님 컴퓨터가 있죠. 아이들이랑 한번 탐색해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 컴퓨터라고 하면 보통 모니터, 본체 정도만 컴퓨터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 모든 거를 사실 컴퓨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각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명칭을 정확하게 붙여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답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칠판에 붙여보시고서는 따라 붙여볼 수 있도록, 어려워하는 친구는 따라 붙여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다양한 장치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멋진 컴퓨터 만들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이 제공이 되면은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사 자료에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랑 보고서는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는 컴퓨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에서는 이제 카미봇을 만나기 전에 카미봇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자료에서는 자세한 디테일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카미봇 보여주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주시면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카미봇의 각 명칭과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아이들이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카미봇과 패드를 연결하는지에 나와 있고요. 또 색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자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실물 자료 활용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올바른 앱 실행 방법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2에서는 이제 또 다른 메소드죠. 그리고 또 새로운 미션이에요. 물건들을 탐색하고 더 편리한 물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한 칸씩 이동하면서 편리한 물건이면 노란색, 아니라면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도착지까지 갈 거고요. 또 비어있는 빈칸에는 생각나는 도구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것보다 더 편리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활동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위 리모컨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미션을 수행하며 자유롭게 이동해 보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전에 아마 이제 베이직을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카미카드라는 새로운 앱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출발 지점에 동그라미 모양 있죠. 이 동그라미 모양의 카미봇을 올려주시고서는 카미봇이 한 칸마다 이제 이동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따라 이동하는 카미카드 앱을 또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앱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4-1에서는 이제 블록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블록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에요. 아이들한테 프로그래밍을 위한 알고리즘의 기초를 한번 먼저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만 5세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그 다음 호수부터는 스스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앱은 어떤 거고 어떻게 실행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은 수업하시는데 그다음 앞으로의 수업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앱 실행 및 사용 방법을 이와 스스로 익혀봅니다. 자, 4주차에는 이제 함께하면 더 즐거워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둘이 타는 놀이기구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사 자료에도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만약에 찾기 어려워한다면은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법을 떠올리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주차에서는 미나랑 카미 블루가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소는 함께 타기로 했고요. 시소를 타기 전까지는 서로 겹치지 않게 또 다른 놀이기구를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활용해서 미나랑 겹치지 않게 카미 블루에게 놀이기구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프로그래밍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사 자료에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확대형 자료를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출력하셔가지고서는 그 칠판 활용해 가지고서는 알고리즘 짜는 부분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요. 싱킹 메이커 앱 사용하고요.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메가 단계 선택하시고 1호 선택하시면 카메라 화면이 뜰 거예요. 그때 이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 지금 저는 카미블루에 이런 스티커를 붙였지만은 사실 아이들마다 다 스티커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와 내가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뒷장도 마찬가지로 베이직과 같이 수업 시작 마무리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매각까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가인데요. 기가 단계는 초등용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한 장 한 장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싱킹 주제는 정보의 참과 거짓이고요. 목차는 마찬가지로 4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은 정보의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내느냐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출처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습해보는 시간, 또 이것을 활용해가지고서는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 뭐 사과, 축구공, 자동차를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선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보고 친구와 함께 참, 거짓을 맞춰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또 여기 4주차에서는 일기장이 있죠. 이 일기장 속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서는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블럭 활동으로 진행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카미봇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미봇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위에는 서브모터이고, 앞에 근접 센서가 있습니다. 뒤에는 USB 충전 코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에는 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위에는 활동 버튼과 펜 홀더가 있습니다. 카미봇 파이는요, 전원을 켤 때 ON으로 올려주시면은 우리 카미봇이 여러 가지 색깔 불빛이 바뀌면서 켜질 거예요. 이때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시면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앱은요, 카미 리모컨, 카미 카드, 카미 컨트롤, 카미 블럭이 있고요. 그 외의 기능으로는 컬러링 활동 또는 카드 코딩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카미 리모컨 활동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및 배터리 잔량이에요. 그 다음 색 조절 버튼이고요. 누르는 대로 색깔이 변해요. 그 다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미봇의 머리인 서브 모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방향 조절 키로 카미봇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미카드이고요. 카미카드에는 맵보드 모드와 로봇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맵보드 모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칸칸이 이동하는 활동이고요. 로봇 모드에서는 칸 없이도 우리 아이들이 리모컨처럼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미카드에서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카미카드 화면을 보면은 첫 번째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고요. 그 다음 사용 가능한 카드 개수예요. 카드는 총 200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래밍 카드가 있어서 카미카드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행 버튼, 그 다음에는 초기 상태로 복구, 맨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초기 상태로 복구 버튼이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버튼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한 것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함수 버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카미 컨트롤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화면은 꼭 게임 화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버튼이 있고요. 방향키는 조이스틱처럼 느낌도 조이스틱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미봇의 눈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서브모터의 회전 각도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인 모드라고 하면은 검정 색깔 선을 따라서 이동하고요. 컨트롤 모드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리모컨처럼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은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선생님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릴게요. 먼저 안상 군포지사님께서 우리 교육 영상 언제 카페에 올라오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상을 정리해가지고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내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아이들 한 명당 하나의 카미봇이랑 개인 맵보드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또 있으실까요? 기가 버전은 만 5세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만 5세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일단은 주제부터가 비판적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메가를 추천해 드립니다. 패드는 아이들 한 명당 하나의 카미봇, 하나의 패드, 하나의 맵보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저희가 지금 또 교육이 또 잡혀 있어서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희 카페에 Q&A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 일정은 신팅메이커 다음 카페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나가기 버튼이 있으시니까는 누르시면은 강의 종료됩니다. 안녕히 가세요.